제게 잘못된 점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이유를 알려주세요. 나이가 들고 활동 범위와 능력이 좁아지면서 이 두 가지가 내 세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나 괴물처럼 대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아는 사람 있나요? 그리고 저를 도와주세요. 제 이름은 한다 나오코입니다. 은퇴 생활을 하고 있는 주부입니다. 나는 남편 다이스케와 40년 넘게 가깝게 지냈는데 얼마 전 가족과 함께 그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이유는 대장 때문이었습니다. 몇 달 전 건강검진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고 추후 정밀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가 암에 걸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발견 당시에는 치료를 하면 괜찮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 후 암은 의사들의 예상보다 빠르게 몸 전체로 퍼져나갔고 상태는 급속히 악화됐다. 반년쯤 지나서 그는 세상을 떠났다. 불행하게도 좋은 점은 남편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큰 아들과 그의 아내, 둘째 아들도 거기에 있었다. 남편이 암에 걸렸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의사가 이 암은 암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완치되더라도 나이로 인해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암이 완치된 후 5년이 중요하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니 남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적어도 당신은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큰 아들과 아내가 도쿄로 돌아가고 둘째 아들은 친정으로 돌아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나중에 남편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나뿐만 아니라 둘째 아들도 친정으로 돌아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나중에 남편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나는 둘째 아들도 친정으로 돌아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장남 나오키는 도쿄로 이주하는 것을 꺼려했지만 한편으로는 물론 아내 토모미는 나와 함께 살자고 했고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 요스케는 일 때문에 이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록 도쿄에는 갈 수 없었지만 시간을 내어 부모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내 남편 다이스케를 확인하러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존경심을 가지고 다이스케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나는 갈 수 있었다. 하지만 나, 다이스케, 나오키, 토모미, 지난 몇 년간 가끔 요스케에서 보낸 나날들, 가장 보람차고 즐거웠던 날들이었습니다. 내 인생이 반년 안에 끝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이스케의 나오기가 끝난 지 며칠 뒤, 나는 나오키와 토모미에게 계속 함께 살 것인지 물었습니다. 원래는 남편이 함께 살던 곳이었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우리는 계속 함께 살아갈 거예요. 왜냐면 뭔가 비열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외롭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요. 나오키와 토모미에게 아버지의 병을 알리기 전 있지만 그래도 내 입장에서는 동거관계를 끝낼 각오가 되어 있었다. 나는 매우 행복했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원을 기대합니다. 내 말대로 토모미도 예, 환영합니다라고 답했다. 친절하게 돌려주셨어야 했는데 사랑해요. 나는 1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말에 아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웃에게서 귤을 받았습니다. 드실래요? 와카야마산 귤이 맛있어요. 부엌에 보관해뒀으니 기분이 좋을 때마다 드시면 됩니다. 그럼 나도 자러 갈게. 안녕히 주무세요.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당신은 내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수사 내용을 은폐할 뻔할수록 내 말은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일방적인 소통을 해온 게 벌써 1년 정도 됐어요. 나는 큰아들과 그의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데 어느 순간 그들은 내 말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할 거라면 나한테 너무 시끄럽다고 말하지 마세요. 대답해주면 조금 나아질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음식을 빨리 만들거나 집 청소를 하라고 강요하고 싶어요. 가끔은 토하는 듯한 말을 해서 더욱 어색해요. 네, 나쁜 생각입니다만 그런 경멸적인 말조차 계속 무시되고 있습니다. 먼 길을 온 사람으로서 기분이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슬프고 마음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결정된다. 아이를 낳아서 받은 감사함을 잊었다는 말은 아니지만 이것이 우리 부모님이 해야 할 일인지 궁금합니다. 그들을 대하는 태도인가? 더욱이 큰아내의 경우에는 비록 가족이 되었지만 결국은 낯선 사람이다. 남을 무시하고 고통을 주는 것은 어른이 되어도 좋은 일인가? 이 문제를 극복하고 몇 달이 지난 후 아직도 남편을 잃은 슬픔을 지울 수 없었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큰아들 내외와 잘 지내면 언젠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실 큰아들과 아내의 관계가 나빠진 것 같아요. 그러나 나는 그들을 괴롭히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글쎄, 어쩌면 내가 그런 일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어쨌든 나오키와 토모미와 이야기를 하면 그는 얼굴을 찡그리며 짜증스럽게 대답한다. 분명히 그는 나를 짜증나게 하고 있다. 나 같은 경우는 내가 뭔가 잘못을 했다면 즉시 사과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무엇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지 알지 못하더라도 사과하는 건 신뢰가 될 것 같아서 나는 과감히 물어보기로 결정했다. 나오키야, 엄마, 내가 너희들한테 무슨 잘못이라도 했어? 요즘 너 좀 심술궂어 보이던데 뭔가 괴로운 일이 있다면 주저없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머니, 제 질문을 듣고 계시면서도 나오키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생겼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이 분명한데도 나오키는 여전히 거절했습니다. 그 후 나는 토모미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했다. 나오키처럼 특별히 없다고 답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답했는데도 그 후에도 내가 그녀에게 말을 걸려고 했을 때 그녀는 심술궂게 대답했다. 오히려 최근에는 이를 대놓고 무시하기까지 했다. 오늘 이웃에게서 오렌지를 받았는데 먹고 싶지 않으세요? 비빙에서 나오키와 토모미와 이야기를 나눴지만 두 사람은 미캉을 쳐다보지도 않는다. 내가 원숭이인 동안 기다리는 동안 나는 TV 시청을 중단했습니다. 아카야마의 귤이 맛있네요. 주방에 보관해둘 테니 먹고 싶으면 드셔도 됩니다. 예상대로 답장은 없었다. 그럼 나도 자러 갈게. 안녕히 주무세요. 저는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가져온 것을 만지고 싶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오키와 토모미에게 남겨둔 오렌지는 만져본 적도 없고 곰팡이로 덮여 있었습니다. 나오키와 토모미는 나에게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곰팡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이 방법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도 너무 시끄럽다고 하시거나 말을 걸지 않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들도 그 정도로 반응한다. 하지만 나오키와 토모미는 이미 30세가 넘었다. 좋은 어른은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음식을 빨리 조리할 수 있다 등등 청소하라고 하는 등 귀찮은 일을 누군가에게 강요하고 싶을 때 그는 마치 화를 내는 듯 나에게 말을 건다. 더 나쁩니다. 이런 아들과 아내는 정상이 아니다. 그러나 더 이상 정상이 아닌 것은 나도 마찬가지였다. 방법이 너무 반복되기 때문에 억지로 고생만 많이 해도 행복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나는 나의 인식 부족에 절망했다. 이런 생활이 1년 정도 계속되다가 어느 날 오랜만에 집안일 이외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오키가 나에게 말을 걸었다. 엄마, 내일부터 따로 살아주세요. 나는 갑작스런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우리 집에 별채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원래는 방문객을 위한 곳으로 물시설이 완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생계를 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방문객이 있어도 사람들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냥 창고로 변해버렸네요. 언젠가는 청소하고 짐이 너무 많아서 시작을 미뤘어요. 이런 상황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그곳에서 살자고 해도 바로 살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선 왜 별채에 살아야 하는가? 이유를 알려주세요. 집에서 살라고 했어도 왜 따로 살아야 합니까? 이유를 알려주세요. 내가 그렇게 묻자 나오키는 언제나처럼 머리를 주름지게 했다. 나는 곤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게 다야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굳이 말을 해야 합니까? 나는 그것을 말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면 내 인생이 갑자기 그것이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오렌지를 왜 안 먹었는지 말하지 마세요. 나한테 같이 하자고 하면 문제가 된다. 분명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유를 알려주지 않는 한 나는 방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그 경우 나오키는 낮잠을 자고 잠시 침묵했다. 갑자기 그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말을 시작했다. 그게 다야. 봐. 모모미와 저는 곧 아이를 가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엄마가 옆에 있으면 어색하지 않을까? 아니면 엄마의 취미는 아들과 아내의 활동이 아닌 다른 것인가요? 이만큼 나쁜 취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유라면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한 것 같았지만 이해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은 즉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오키는 아마도 그곳이 현재 짐 보관소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오늘부터 여기서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하지만 오모야에는 오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 나오키는 나를 오두막에 던져넣고 다시 오모야로 향했다. 그날부터 나는 따로 살 수밖에 없었다. 사실 나는 나오키에게 내가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불평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아이도 앞으로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긴장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긴장한 건 나오키뿐만이 아닌 것 같다. 어느 날 나는 단독주택에서의 생활을 좀 더 편안하게 하기 위해 소지품을 찾으러 오모야에 갔다. 나는 갔다 그리고 현관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이 열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집 열쇠를 찔러 행사장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열쇠가 열쇠 구멍에 맞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돌아가지 않습니다. 네, 나오키와 그의 친구들은 어느새 현관문이 자물쇠를 바꿨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그렇게까지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져가고 싶은 짐도 있어서 현관문과 창문을 두드려서 열어달라고 했어요. 당신이 그것을 할 때 토모미는 거의 다 알아차린 듯 매우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그랬다. 그래서 사과하면서 미안해요라고 했어요. 나는 토모미에게 짐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토모미는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짐을 버리고 창문을 쾅 닫았다. 닫으세요. 나는 이러한 행동을 매우 잘 인식하게 되었지만 아이를 낳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그냥 찜찜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혀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내 말을 듣고 있던 요스케는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이날 요스케가 나를 만나러 왔다. 남편 다이스케가 세상을 떠나 나오키 일행과 함께 살고 있지만 그녀는 잘 지내고 있다. 그 사람은 나를 걱정해서 왔어요. 하지만 내가 괜찮은지 알기도 전에 나는 이사를 가곤 해요. 게다가 별관이 절반만 청소된 것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온 메모를 함께 남겼습니다. 요스케는 아버지 다이스케를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나오키와의 우정의 고리는 아직 풀리지 않았다. 우리 가족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랬다. 하지만 가족의 문제를 깨닫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도 나오키와 토모미는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기분이 좋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1인 스모 경기일 뿐입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나오키와 토모미와 다시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갖고 싶었다. 있긴 한데 애초에 오모야에는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이날은 귀와 눈을 감고 나오키나 토모미가 나가는 순간을 노릴 것이다. 나는 그와 이야기를 나눌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절묘한 타이밍에 나오키와 토모미가 오모야에서 나와 어디냐고 물었다. 깨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사악한 개 취급을 받았고 아무리 싸워도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이 타고 있던 차가 떠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뿐이었다. 둘이서 나가면 어쩔 수 없잖아요. 별관에서 편안하게 TV를 시청하세요. 그때 나는 그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오모야에게서 신음소리 같은 것이 들렸다. 처음에는 그냥 직감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스트레스 때문에 엄격하게 들리기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목소리가 들렸다. 너무 비어있는데도 누군가 침입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정원의 식물 뒤에 숨었습니다. 나는 오모야에게 다가갔다. 창문 유리를 통해 방을 들여다보면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랬다. 놀랍게도 요양 침대에 누워있는 이름 모를 노인이 있었고 사와는 그를 어딘가에서 보았다. 같은 또래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집을 잘못 들여다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을 찾은 줄 알았어요. 이 광경을 보고 나는 안을 들여다보았다. 청소를 해야 해서 최소한 며칠은 걸릴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나오키는 더욱 불쾌해진다. 그러자 그 사람은 내 팔을 세게 붙잡고 끌어당겼어요. 나는 그녀를 끌어당겨 천천히 현관문으로 걸어갔다. 갑자기 다리가 엉켰다거나 붙잡힌 부분이 아프다고 말해도 나오키는 듣지 않고 계속 그를 끌어당겼다. 마침내 그는 나를 별관 앞으로 데려갔다. 한숨, 청소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 그곳에 살면서 청소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작은 것 만들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기회했다. 집에 잘못 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 사람도 모르게 이웃집에 갔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밖에서 보면 아무리 봐도 내가 살던 집과 똑같아 보인다. 다시 창문을 통해 살펴보니 거기에는 정말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나는 그 여자와 눈을 마주쳤다. 그 순간 나는 마침내 그 여자가 누구인지 떠올랐다. 반대편 여자도 내 얼굴을 보고 헐떡이더니 문을 잠그고 현관문으로 향했다. 그는 당신을 위해 그것을 열 것입니다. 안녕. 나오코, 오랜만이에요. 그렇게 말하자 그 여자는 나에게 미소를 지었다. 나는 잘 지냈어요. 라고 대답했다. 사실 이 여성은 토모미의 어머니이다. 그렇다면 그 침대에서 자고 있던 사람은 토모미의 아버지였다는 겁니까? 그러나 노인들의 정체를 알아낸 후 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나는 안채에 들어가서 토모미 어머니의 말을 듣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랬다. 나오코 씨에게 정말 감사해야겠어요. 저의 이기심으로 인해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보살핌이 필요한 남편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토모미모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나는 토모미 엄마의 이기심이나 토모미 아빠가 이 집에 있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몰랐지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해당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토모미의 어머니에 따르면 토모미의 아버지는 치매가 심해 간호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그녀는 완전히 침대에 누워 지내게 되었고 토모미모는 육체적으로 그녀를 돌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토모미의 어머니는 토모미를 시설에 보내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나는 엄마에게 뭔가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토모미는 나오키를 친정에서 돌봐주겠다고 한 것 같다. 아버지가 우리 집에 오셨어요. 토모미의 어머니가 토모미의 아버지를 만나러 왔을 때 제가 문을 닫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서둘러 나를 시계하러 들여보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든 생각해봤습니다. 나오키는 토모미의 아버지가 우리 집에 온다는 이유로 나를 강제로 떠나게 했습니다.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일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토모미의 어머니가 말을 꺼냈다. 하지만 나오코가 거기 있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제가 남편을 돌보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할 말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나오코 씨가 시설에 있다는 소식을 나오키 군에게서 들었어요. 놀랍게도 이 집의 주민들도 어느새 세상을 떠났습니다. 왜 다른지 설명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도고가 들렸습니다. 엄마, 왜 시게야에 계시나요? 거기에는 막 외출을 마치고 돌아온 토모미와 나오키가 서 있었다. 더 물어볼 게 없냐고 묻기 전에 토모미의 어머니가 소리친다. 길이 엄마한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오코에게 사과해 제발. 어려운 주제가 아닙니다. 부모님 집을 팔았기 때문이죠. 나노집에 사람이 있어서 부동산 중개인이 강제로 쫓아내려고 움직였습니다. 기슬 부모, 어떻게 그 집을 어머니에게 팔 수 있었나요? 그 집은 우리 아버지 집이에요. 집이 아닌가요? 이게 나야.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금 그 집을 누가 상속받게 될까요? 나오키는 매우 뻔한 질문을 받고 대답을 몰라 당황합니다. 그럼 나오키 옆에서 듣고 있었을 토모미가 끼어들었다. 그것은 내가 소외감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나오키에게 물려주기 위해 요스케군 임명된 간부들도 있어서 그냥 밀어두었습니다. 내 엄마가 한 일은 횡령이다. 정말 끔찍해요. 사람들이 범죄자인 것처럼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선 나오키가 반드시 자신을 물려받을 것이라는 확신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애초에 그 집은 내 아버지 소유였지요. 다이스케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내 말은 절대로 토모미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집에서 살 수 없게 될 거라고 소리친다. 그 시끄러운 목소리 나는 듣고 이해했다. 아무래도 나오키와 토모미는 집에서 살고 싶었을 텐데 돈이 없었나 봐요. 그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물려받기 위해 나와 다이스케와 함께 이사한 걸까? 그러면 그 사람은 나에 대한 그들의 태도도 불안하다. 잠깐만요. 아직 뭔가 이상한 점이 있어요. 나오키는 뭔가 생각난 듯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가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살고 계신 게 누구 덕분인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나는 알았어. 지금 당장 시설에 던져 넣겠다고 말했다. 그게 싫다면 우리 관계에 간섭하지 마세요. 모모미는 어떻게든 반박하려고 했지만 계속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토모미의 어머니는 남편을 기관에 보내는 것을 꺼린다. 역시 행복한 커플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토모미의 어머니는 안타깝지만 별로 개의치 않는다. 토모미의 아버지도 우리와 항상 함께 지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말해야 할 것 같아요. 너무 더웠어요. 토모미 엄마는 나에게 고맙고 고맙다고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토모미 엄마가 집에 온 뒤 토모미와 나오키에게 허락 없이 오모야에 와달라고 부탁했다. 루나는 심하게 꾸중을 들었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검을 계기로 나오키 일행은 본격적으로 나를 배제하기 시작했다. 느끼기 시작하다 어느 날 별채에서 자고 있던 나를 토모미가 억지로 깨웠다. 내가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싶어서 토모미를 따라 밖으로 나갔더니 나오키가 보였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요양원이라는 일본어로 지내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이 시점에서 나는 대부분의 것에 대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오키와 토모미는 허락도 없이 이야기를 이어가서 나를 늙어가게 만들었다. 그들은 그녀를 인간의 집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에 대비하여 시범 입주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달콤해요. 직원에게 사실을 말하면 나오키의 입장이 더 나빠질 것입니다. 반면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갈 생각이 없다고 말하며 저항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내 말을 듣지 않고 그냥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타개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우리는 왜 그들이 나오키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구루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짜증이 나네요. 여기 있어요. 이런 무의미한 반론을 몇 분 더 들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고 본인의 잘못도 없었으므로 그들은 무슨 말을 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솔직히 당장 전화를 끊고 싶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들어주는 것이 부모로서의 마지막 의무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는 나오키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다. 그렇다면 고정자산세, 화재보험 등 월별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그랬다. 어머니는 일을 하지 않으시고 아직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이십니다. 아마 이 저축한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너무 멀리까지 가져갈 생각은 없었어요. 그럴까요? 이 커플은 정말 나를 나쁜 남자로 만들려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내 스마트폰은 나는 귀에 들리지 않게 움직입니다. 만약 우리 엄마가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내 동생이 돈을 지불했을까요? 요스케, 왜 여기 있어? 일본에는 언제 돌아오셨나요? 네. 요스케는 사실 내 옆에 앉아 나오키와 토모미가 욕하는 걸 듣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본, 아뇨, 여긴 미국이에요. 나는 집이 있습니다. 지금은 엄마와 남자친구뿐이에요. 나는 살고 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시거든요. 그건 멍청한 짓이야. 나한테 그런 짓을 다 했으니 내 말을 너무 쉽게 믿지 마세요. 무엇? 우리 부모님은 내가 이렇게 대접하면 아무것도 갚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너와는 달리 요스케는 나를 자기 집에 초대했지. 그게 다야. 그렇습니다. 재산세, 화재보험, 다이스케의 의료비, 장례비까지 모두 그들이 지불했다. 솔직히 아이에게 너무 의존하는 부모로서 한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요스케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큰 돈이다. 요스케는 진정하려는 듯 내 옆에 있었다. 글쎄요. 이것이 효의 자연스러운 형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오키는 그 도발에 쉽게 넘어가서 전화로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소리쳤다. 있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 어머니는 깨이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 것에 꽤 미쳤습니다. 갸루, 아이도 못 낳고 인류의 번영을 방해하는 벌레입니다. 그런 사람은 살아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쓸모없는 아들이 이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의 옆에 앉으려고 했을 때 요스케는 조용히 그런가? 라고 말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대로 하는 것은 형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가지신 것 같군요. 축하드립니다. 성별은 남자라고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자라면서 친구를 사귀고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남자친구에게 남자아이를 데려오면 그 남자는 죽는 게 낫겠다 오고 말할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침묵이 있었다. 공기가 얼었다. 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내 아들에게만. 그것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모른다. 긍정적으로 보면 동성애에 눈을 뜨게 될 가능성도 있다. 당신의 욕망은 아직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죠.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아니요. 이봐. 대답해봐. 그때는 아들에게 죽으라고 하시겠습니까? 나오키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결국 나오키는 자신이 모르는 가치를 이해할 수 없게 되고 그것을 부정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작은 사람이었다는 것. 그것은 글쎄요.
아이가 자랄 때쯤에는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아는 것은 금색 편지를 쓴 게이 남자와 그의 어머니가 겨우 6살 된 아내와 아기를 데리고 집에서 쫓겨난 바보, 그것은 단지 당신이 매우 축복받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나오키는 요스케의 우수성에 대해 늘 콤플렉스를 갖고 있었다. 이 말을 하고 나서 그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았다. 이제 울기만 남았습니다. 나는 항상 나오키와 요스케를 똑같이 사랑했습니다. 성적이 나쁘거나 깨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아이라서 그것만으로도 귀여울 거라 생각했다. 나오키, 언제 이렇게 귀엽지 않게 됐는지 궁금해요. 원래 나는 나오키의 아이였다. 학업이나 운동 능력이 아니라 인간성에서 실패한 것 같습니다. 나는 그 말을 한 뒤 전화를 끊었다. 나중에 그 이후로 나오키와 그의 가족은 단 3명의 식구가 사는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원래 나오키는 나오키의 아버지를 돌보는 대가로 그의 상속 재산을 모두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조건을 준 것 같은데 분명히 그는 그 돈으로 아파트를 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간병비 등으로 인해 나오키 아버지의 유산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자금과 인센티브를 지불하고 나면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나오키의 어머니는 나오키가 나에게 한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오키는 상속을 받음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라는 말을 듣고 일상생활에 도움을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나에게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오키의 치료에 대해 나오키의 어머니에게 말한 사람은 물론 나였습니다. 그들은 집에서 내가 서로 행동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나를 쉽게 믿었습니다. 글쎄요. 어떤 사람들은 이 시점에서 아기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선 스스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 2분 모두 건강하시고 경제적 여유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나는 하고 싶은 일을 해왔을 뿐이다. 그건 그렇고 나는 아직도 요스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요스케의 외국인 남자친구를 포함해 우리 셋은 가끔 함께 식사를 한다. 최근에는 일상 대화에서도 영어를